일반상을 말씀드렸고요.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인데, 흐름이라기보다는 도약입니다, 도약.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연결돼서 쭉 흘러가지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연결돼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요. 뛰어넘는, 완전히 하나의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저희 메타 F 그룹에 대해서 저는 개요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와 관계되는 부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동의 변화다. 어, 경제활동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런 부분인데, 먹고 사는 거와 관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어, 가장 큰 공통점은 경제 부분입니다. 돈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갖다가 경제라는 것을 갖다가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러한 부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어우르는 가장 인류 역사상 큰 발명품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하고요. 바깥에는 이미 이제 나무가 벌써 약간 연두색으로 좀 하루아침에 그렇게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메타 그룹은 메타 페스트라는 경마장, 가상 경마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의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를 해서 마주들은 수익을 경주마 우승 상금, 참가 상금, 그리고 배팅을 하는 유저들은 이 배팅에 대한 어떤 승률에 대한 배당, 일반적인 경마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마장이 과천 경마장, 부산 경마장, 제주 경마장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 세 개의 경마가 돌아가면서 시차를 두고 말이 달립니다. 그 가상 실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뛰지는 못하죠. 그런데 저희 메타페스테스트에서는 365일 5분 간격으로 계속 말이 뜹니다. 말도 이제 100만 마리가 있어서 마주들이 계속 경주 참여를 하고요. 경마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새로운 경마장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지사라든지 회사의 어떤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 가상 경마장을 통한 수익 모델이 줍니다. 주고 가상 경마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데 따라서 메타 F 익스체인지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저희 회사의 S 토큰 그리고 또 F 토큰 이제 거래가 되고, 또 외부에서도 이제 유저가 유입이 된다든지,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선물 옵션 기능이 있습니다. 선물 투자 유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투자 활동을 했을 때 들어온 수익금 이런 것이 2억 개의 S 토큰으로 나눠져 가지고 유저들에게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메타 S 토큰 같은 경우는 지분입니다. 지분.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고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그러한 그것이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사라든지 회사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회사의 자산을 이루고 있는 것은 메타 S 토큰과 메타 S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배당, 추가적으로 어떤 배당의 변화에 따른 자체 토큰의 가치 상승, 이런 부분 수익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F 토큰, 그다음에 경주마, NFT 토큰, 경주마죠. 경주마는 실제로 경주를 함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또 경력이 쌓이면서
경주마의 어떤 캐리어가 올라가면서 경주마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이 되겠다. 그리고 출전을 시키면은 어쨌든 그 지금 배당금이 얼마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24시간 계속 그 말이 달리다 보니까 출전하는 하거나 배팅하는 것이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게 되면 이제 수익이 많은 거고요. 또 한산할 때 뛰면 별로 수익이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경마를 한 말들은 그만큼 그 캐리어가 쌓인다, 경력이 쌓인다는 거 아시고 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출전을 사주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타캐시는 이제 상금 저희 이제 그 경마장 안에서 쓰이는 그 돈이죠. 돈으로 이제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메타 F 그룹의 이제 자산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패스트에서 나오는 그 수익, 그 경마장에서 나오는 경마장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한 거, 또 말 아이템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회원 추천에 대한 뭐 레퍼럴 수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수익이 합쳐져서 정산한 다음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러한 수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F 그룹이 지금 있는 이 시대는 웹 3.0 시대입니다. 웹 3.0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개념 정립이 안 되고 있다가 웹 1.0, 2.0이 구분하면서 어떤 정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웹 1.0, 2.0, 3.0이라는 그 개념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 유튜브를 보고 있고 카카오톡을 하고 있고 전화기에 깔려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시대는 웹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 시대에 현재 발을 딛고 우리가 이제 웹 3.0 시대를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고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개인화. 그러니까 전화기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은행 애플리케이션은 은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디센트럴리즈드라는 그 용어가 붙어서 D앱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웹 3.0 시대의 스마트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D앱이 차지합니다. 탈중앙화 앱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탈중앙화된 앱은 어디에 연결되느냐? 기존에 있는 그 센트럴 애플리케이션, 그 중앙화되어 있는 현재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중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은 은행에 연결되어 있고, 어, 예를 들면은 뭐가 있나요? 뭐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연결돼 있죠. 전부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에 연결돼 있지만 3.0 시대의 스마트폰 지금 3.0 시대의 스마트폰이 나와 있습니다. 솔라나 폰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깔리는 D 앱들은 바로 중앙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목적으로 하는 개인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어,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그 탈중앙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에 연결됩니다. 그러한 개념이 큰 변화고 이런 시대가 그 시사하는 것은요 굉장히 큽니다. 어, 이 변화를 알아야지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 변화를 빨리 안다면 빨리 부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 경제 모델이 바뀌나 하는 부분을 갖다 핵심적으로 제가 취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어떤 시대적인 큰 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우리 개인이 짜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어떤 시대적인 그 인류의 발전이 짤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 어떤 판은 어떤 큰 기업이나 어떤 그러한 그 세력이 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시대적으로 살아온 판을 보면은 6개의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 그다음 화폐 산업혁명, 그다음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 경제로 이어지는 큰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의 큰 판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서 뛰어넘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판을 알아야 되겠죠. 올라가서 그 판을 갖다가 판을 장악을 하려면 그래서 이 6번째 판의 큰 변화는 중앙 집중식 금융에서 탈중앙화 금융으로의 대전환, 디파이라 그러는데요. 디파이가 이 중심에 있습니다. 탈중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파이 금융이 어떤 그 큰 그 중앙화된 금융에서 중앙이 없어지고 개인이 바로 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것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변화는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죠. 어, 음, 디파이 전에 그 금융기술, 금융기술, 그 디파이 기술, 금융기술이 은행의 어떤 프로그램, 은행의 사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지금 그 웹3.0 시대의 디파이는요, 자동화가 아니고 개념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은행을 갖다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다 은행이 없어져 버린 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의 그 수익 구조라든지 개념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그런 개념을 오늘 바꾸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그 오늘 강의의 그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시대에서 어느 순간에 뛰어넘는 시대로 그렇게 변화를 합니다. 지금 2.1K, 2100분 정도 들어가셨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고, 약간 전문성 있는 그 용어 같은 것은 흘려 들으시고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 운전 배울 때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추억이죠. 예전에 이제 그 매뉴얼 스틱을 쓸 때, 지금은 이제 오토매틱이 주지만, 참 바쁘죠. 운전 배울 때. 뭐 앞에 봐야죠. 백미러 봐야죠. 음미러 봐야죠. 기어 바꿔야죠. 밑에는 페달과 악셀을 교차로 밟아야 되죠. 핸들 돌려야 되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운전하시면서 통화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도 들여다보시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한테 들리는 생소한 이런 용어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귀에 딱 어, 그 녹아 들어올 때 편하게 들릴 때 우리는 이제 그만큼 이제 진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들으시다 보면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라든지 챗GPT라든지 설명을 해서 들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산업혁명이 이제 1, 2, 3차에 걸쳐서 4차에 왔다. 4차 안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가장 크게 역할한 것이 인터넷이죠. 인터넷 블록체인도 보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인데 인터넷 선상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인터넷을 받쳐주는 것은 정보통신혁명의 또 그 역할을 합니다. 정보량을 데이터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빨리 전송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의 발달이 받쳐졌기 때문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고요. 인터넷 혁명이 생겼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초연결 시대다. 모든 인류가 만든 개발한 그 기술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형성이 안 되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AI, IoT, 블록체인, 인터넷, 초지능, 초연결이 된 사회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웹 3.0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1차 산업혁명 때 최초의 기계가 나오니까 그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것을 염려해서 테러가 일어난다, 영국에서. 방적 기계가 우리 1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초적인 그 기계죠, 기계, 동작 기계. 기구하고 기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년 동안 테러가 일어나요. 이제 공장에 방적 기계를 부시고 불사로 하는 일자리를 잃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영국에서 심지어는 그 사형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일자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고요. 시대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운동이 또 그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한 걸로 인해서 노동조합 운동이나 사회 개혁 요구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이 러다트 운동하고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까 하는 부분이죠. 저희 아이 중에도 은행에 근무하는 아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놀러 와서 하는 말이 아빠 5년 안에 우리 은행이 없어질 수도 있겠어 하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은행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벌써 러다이트 어떤 염려가 있고요. 허리우드에서 먼저 AI가 대부분 써준다. 뭐 AI가 작곡도 하고 하니까 AI한테요 굉장히 감미롭고 부드럽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클래식의 어떠한 뭐 테마, 어떠한 박자로 그 곡을 하나 써줘 그러면 뭐 1분도 안 돼서 뚝딱 작곡을 해주고 이것을 연주해줘 그러면 연주를 다 해줍니다. 이것은 대세죠.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가지고 반대하고 파업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제2의 어떤 그 경제라든지 수익 모델을 찾고 하는 쪽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챗GPT 및 AI 도입 반대한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PPT도 챗GPT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PPT를 작성해서 만들고 양식을 만들고 쓰고 하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너무 쉽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직접 하는 것에 진짜 뭐 10분의 1 시간 가지고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하는 거. 근데 우버가 이제 그 택시인데요. 뭐 배달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배달 물류 같은 것도 이제 뭐 앞으로는 거의 로봇이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자체가 이제 그 무인화 되기 때문에요. 물류 자체는 무인화 되고요. 아마존 자동화 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쿠팡 물류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밤에 가보면요 전부 다 그 우리가 말하는 파레트가 혼자 다닙니다. 발통 달려가지고 파레트가 다 혼자 가서 물건 내리고 다 하고 그런 식으로 뭐 혼자서 다녀요. 굉장히 그 자동화 다 돼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반 빅테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대세를 거스르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메타F 그룹에 들어오셔서 지금 2,200여 분 접속하셨는데요. 여기서 어떻든 그 기등으로라도 간략하게 들으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만 하셔도 남들보다 앞서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대 변화에서 적응하기 위한 그 덕목과 태도는요, 개방적인 사고여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유교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유교가 도덕을 유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앞전 시대에서는 유교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동양권에서
어떤 그 인류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변화하는 데서 유기적인 어떤 고정적인 부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내 어떤 기준, 이런 기준을 얽매여 넣어서 사고가 폐설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개방해야 되지 않나. 어, 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기준이 다를 때 생깁니다.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학교를 간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자식과 부모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갭이 크다 그럴수록 갈등이 많아져. 집에서 이제 그 사실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고의 기준을 넓히거나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예쁜 쌍둥이 딸을 가진 친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따님 두 분이 지금 50이 됐어요. 그런데 시집을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보니까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이전에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딸을 가진 어떤 집에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집에 있으면 딸이 집에 있으면 딸 나가서 젊은 사람도 어울리고 클럽도 가고 하면서 가서 이성도 접하고 하면서 젊음을 좀 재밌게 놀아라. 그렇게 개방된 부모는 그 딸이 어, 결혼을 잘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습 능력 뭐든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접촉하신 분들 전부 다 어쨌든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학습이라 그러면 고개를 잘라서 흔드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요 졸업해서 살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 공부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접촉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읽어서 내가 그것을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둘러본다든지 지켜본다든지 건성으로 듣지 않고 새겨 듣는다든지 그다음에 사물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 의식화하는 거죠. 나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식화하면서 하루하루를 세상을 접할 때 학습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할 때 받아들여진 그 학습 지식이나 그런 것을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삼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자기 집 일을 도와달래요. 가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간단한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는 일인데 자기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쳐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못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줄 아는 거고요. 그분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웬만한 건 유튜브에 다 나오고요. 유튜브에서 배워서 학습해서 직접 하는 거. DIY라고 그러죠. DIY. 손수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결국은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도 의식의 어떤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 시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라고 했는데 마운트가 독립되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시대다.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 X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어떤 네트워킹.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사고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앞에 얘기한 개방적 사고, 학습 능력, 유연성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도 보면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인데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연결해서 나의 자원으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협업하고 코어하고 콜라보하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SNS죠. 아주 대표적인 게,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다 공개하죠. 좋은 데 가면 다 좋은 것 같다. 사진 찍어 올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일종의 네트워킹을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이런 신기술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유튜브는 다 이제 보시고요. 유튜브 본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10년.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음, 어, 오픈 AI 그 쓰는 거, 오픈 AI 사용법, 또 음성으로도 사용하고 또 글로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전부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감성지능을 갖다 풍부하게 가지셔야 된다. 아까 그 공포 탐욕 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의 감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할 때 창조 이렇게 말하는데, 스마트폰이 이름이 이제 창의적인, 스마트라는 뜻이 창의적이다,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창의성, 기존에 받아들인 지식 외에 그 지식에 더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네, 그것은 이제 인문 철학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적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덕목과 태도가 이를 어떤 여러 가지 개방적 학습 능력 유연성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그 흐름을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쓰일 기술, 중요한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최신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디지털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네트워킹과 협업, 아까 앞에 있는 얘기하고 약간 중복되죠. 변화 대응,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 새로운 경제 모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디지털 자산, 크립토, 다오 등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 잘 연구를 하고 다변화된 수입원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강의 끝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러다이트 운동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주는 것을 염려했지만 일자리는 늘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요. 일자리가 주는 정도가 아니고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개념으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서 일자리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일자리를 갖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일자리가 없어지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지만 수익 경제 모델이 일자리를 통하지 않은 것이 생긴다면, 어쨌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과거에도요, 일자리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고, 일자리를 갖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부자로 살았고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만 앉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말 몇 마디 해서 돈을 엄청난 경험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웹 3.1 시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한 어떤 중앙화된 권력을 가지고
어, 근로소득의 일부를 떼서 폭리를 취하면서 어, 자산을 집약적으로 모으는 그러한 세력을 없어지는 시대가 웹 3.0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그 일자리 없어진 것은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기존에 돈을 일하지 않고 벌던 사람들은 그대로 돈을 수익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에서 벌어들이던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지 않고 벌던 사람들의 수익원을 그 사람들이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같은 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가져가던 걸 다 개인의 활동으로 개인의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토큰 이코노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몸을 쓰고 힘을 써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의 개념이 아니고요. 경제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일자리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벌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변화되고 다각화되고 하기 때문에 어, 여기 보면 이제 기존 어, 어쨌든 그 기존 산업혁명 때의 어떤 일자리의 변화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축소됐다, 어, 줄었다 이게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경제 개념으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익 구조를 재편해서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때도요. 저도 근로소득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근로소득에 투자 수익을 했다든지 투자를 했다든지 투기를 했다든지 뭐 또 무슨 어떤 그 임대를 했다든지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P2P 개인으로 모든 것이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개인의 보안이나 이런 것을 온전히 개인이 다 통제하고 개인이 다 챙길 수 있는 시대가 웹 3.0 시대다. 물론 기술적인 장벽, 제도권적인 장벽 이런 것이 많지만 이러한 것을 갖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시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메타F 그룹도 그러한 그 개념의 일종이에요. 놀면서 돈을 번다. P2E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렇지 않죠. 놀면서 돈을 번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메타F 그룹의 모토인데 P2P로 가고요. P2E로 가고 예전에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사람들의 수고가 그대로 다 가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중개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을 어, 뺏겼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다 돌려받는 거고 그 중간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 시스템이 있어요. 토큰 이코노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RWA 그래서 이제 자산이 이제 토큰화 되는 겁니다. 토큰화. 그러니까 간략하게 예를 들면요. 코인 중에 보면 이제 어, 온도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NFT 토큰 중에서 보면 이제 말이 있죠, 말. 말을 사고 파는데, 어, 말을 사고 팔 때는 그 해당되는 코인이나 토큰을 주고받으면서 말이 이동을 하죠. 그것은 이제 블록체인 인터넷상으로 이동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트론 블록체인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동이 되는데 그게 이제 기록이 되는 장부, 이라는 근거가 이제 트론이라는 블록체인에서 기반하는 하는 게 저희 말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S 토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그 타이프 그룹의 말들이나 S코인은 S 토큰은 이미 발행이 돼서 인터넷상 블록체인상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물 바깥에 있는 그 리얼 월드
부동산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든지 자산이 토큰화돼요. 토큰화되어서 그 토큰화된 것이 인정이 되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물이 토큰화되고 이것이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모두 자동화돼요. 그게 스마트 계약인데 지금 현존하는 블록체인에서는 전부 다 스마트 계약 기능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제 그 자산을 토큰하는 과정.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쉽게 지금 시도되는 것이 이제 온도 파이낸스라는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미국의 그 채권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토큰화해서 미국의 채권을 갖다가 거래하는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 그 자산 그 어떤 그런 자료를 어, 블록체인상으로 가상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확장이 되어 가고 있어서 2025년도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제 RWA, 디파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시간이 지금 하여튼 그 연결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47분인데요. 정각까지 제가 오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정각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일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이냐? 과거에는 큰 자산이나 큰 힘이 있어야지만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서 제가 수익을 내려면 100억이란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런데 앞으로는 100억짜리 건물을 1000개의 토큰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1000개의 토큰으로 발행하면 하나에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의 지분을 1억이 있으면은 1000만 원짜리 건물이니까요. 1000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요. 1억어치의 그 건물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갖는 겁니다. 지분을 갖는 겁니다. 분할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빌딩을 임대하고 그 또 수익이 나오고 한 데서 관리비 빼고 모든 경비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만큼 자동으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익 경제, 토큰 경제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을 거대한 집단이 혼자서 다 가져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그 체계는 안 잡혔지만 에스코인 이 업계를 발행해서 앞으로 회사의 수익을 그걸로 나눠주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화 돼가지고 자동으로 분배가 되죠. 그럼 그러한 그 큰 경제 주체를 누가 그럼 운영하느냐? 그 물론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의사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의사결정은 다오라는 그 자율, 그 탈중앙 자율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이 있어가지고 투표권이 주어져요. 토큰을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 5개 가지고 있는 사람, 1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게 지분에 맞는 거버넌스 토큰을 부여받아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갖다 매각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겠죠. 그러한 식으로 수익구조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러한 그 토큰 경제로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엔터테인먼트, 오락, 영화, 사람 즐겨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어, 머리를 깎으면서 미용 기술 앞으로 굉장히 그 괜찮은 직업입니다. 사람에 관계되는 거, 사람 몸을 직접 케어하는 거, 만져주는 거, 물론 뭐 안마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계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글쎄요 이발하는 기계가 자동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발이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그런 헬스 케어 쪽,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고, 오락, 게임, 이것은 이제 저희 회사 거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네, 스포츠. 이것을 빼고는 다른 것은 전부 다 이제, 어,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는데, 지금 각 대학병원에는요, 왓슨이라는 암 진단 컴퓨터가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게 도입된 지가. 왓슨이라는 이 암 진단 컴퓨터는 암 권위자 의사들, 전문의들 몇십 명이서 내린 결론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찾고 진단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경제 어떤 바탕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탈기업, 탈고용이란 말을 제가 집어넣는데요. 하도 이제 탈중앙, 탈물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탈기업, 탈고용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제가 9시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고용 개념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탈기업, 기업이라는 개념도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에서 경제적인 자유로의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 노동시장에 놀리는 노동력을 제공한 급여를 받는 구조인데, 웹 3.0 시대는 그 회사도 소유하고 내가 투자하고 또 참여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한 경제 활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패시브 인컴을 받을 수 있다. 패시브 인컴은 뭐냐면 이제 한번 형성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번 파이프라인을 깔아놓으면 물이 계속 나오듯이 패시브 인컴 형태로 수익을 받는 이것은 왜 가능하냐면 중간에 영어로 좀 세게 쓰자면 착취당하던 어떤 재원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나눠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예금하면 이자 기껏해야 2% 3% 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뭐 카드라든지 보험료로 해서 뭐 10몇 프로씩 받고 물론 뭐 경비도 들어가 있지만 뭐 7% 8%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 그다음에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거의 다를 자기네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가져오는 이자는요 인플레이션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은행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 개인에게 수익이 분배가 되고 여러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탈물질화 되면서 어, 모든 물질은 싸집니다. 물질은 굉장히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모든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식료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공급 가격이. 그리고 중간 마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전부 다 심플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물류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고 또 직접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이 낮아진다. 그래서 큰 비용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감소인가 경제 모델의 진화인가 이건데 저는 이제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경제 모델이 진화되고 사람의 어떤 수익 부분이 어, 경로가 달라진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과 경제적인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건데 미래는 투자소득과 참여소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비중은 근로소득이 굉장히 근로소득 비중이 80%죠. 근데 앞으로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투자소득과 참여소득, 참여해서 소득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고용 개념의 변화는 자동화와 AI 도입, 그래서 많은 직군에서 AI 및 로봇이 인간 업무를 대처함으로 해서 전통적인 임금 노동의 기회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중심의 고용 개념이 약화되고 개인의 능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연한 소득 창출 모델이 확대된다. 그래서 탈고용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투자 소득이 확대된다.
투자수도 조금의 돈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가질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RWA 그 리얼월드 토크나 제가 아까 부동산을 쪼개서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으로 인해서 제 돈을 제가 직접 이자를 받고 직접 개인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중간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다 그, 어떤 신용도라든지 거래 조건 이런 것이 담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디파이 이제 파생상품. 지금 파생상품을 빙자한 가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그 수합이라든지 환율로 해서 그 돈을 버는 그 FX 같은 거 이런 부분도 큰 그 자산 운용사에서 했던 것들이 개인이 전부 다 블록체인 기반의 덱스, DX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저,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콘텐츠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 이것도 촬영해서 내놓으면 콘텐츠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소설 같은 거 그냥 소설 몇 줄 써서 올려가지고 수익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재밌는 글을 써서 올린다든지 창작물을 NFT 한다든지 해서 이 개인이 활동하는 것은 개인이 올려서 개인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그것이 이제 NFT라든지 RWA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세상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노동이 아니고 지식 획득과 영역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제가 쭉 해왔던 줌 강의 때 말씀드려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메타 F 그룹은 이러한 것의 중심에서 그러한 것을 실현하는 그리고 실현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실습을 해보죠. 말도 출전시키고 하면서 그런 부분 새로운 수익 모델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요, 시장 경제가 생기기 전에 물물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재래시장 가면요, 5일장을 가보면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어, 기존에 있는 시장의 생선가게 앞에 5일장이 있으면은요, 그 앞에 또 좌판을 까는 할머니가 또 그 생선을 팝니다. 이 허용이 돼요, 5일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이 끝날 때쯤 되면은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물건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무 파는 분, 뭐 생선 파는 분, 여러 가지 분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에 필요한 걸 갖다가 생선 낭소는 생선 고등어 2마리 하고 뭐 무 3개 하고 바꾸고 자기네들끼리 바꿔요. 그게 물물 교환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 중간에 화폐를 거치지 않고 도매상 거치지 않기 때문에 풍부하게 고등어를 2마리 팔면 10,000원인데 10,000원어치 물을 사면 3개밖에 안 되지만 고등어 2마리를 주고 물을 가져오면 물을 5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해서 같이 시부로 가는 그런 것을 제가 예전에 그 재래시장을 연구할 때 한 봤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웹 3.0 기반의 그 어떤 그 가치 교환이 전통적인 물물 교환의 가치 과거에 그런 거하고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다르고 중간 매체는 직접이 아니고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블록체인이지만 개인의 물물 교환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P2P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굉장한 변화고요. 어떻게 보면 어, 인간 대 인간이 직접 모든 것을 하는 어, 이상향적인 파라다이스적인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의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인류가 어떤 기술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웹 3.0 경제와 물물 교환의 유사성,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제가 할게요. 이 앞에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다시 하더라도 짧게 하고 연결해서 하는 도록 수로 하고요. 지금 그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단순하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배우는 점이 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발판으로, 그 메타 F 그룹을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지식의 도약으로 삼으면 아주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요것에 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블록체인 시리즈로 웹 3.0 시대를 이루는 모든 기술을 쉽게 풀어나가는 시리즈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2K가 넘었네요. 2.2K까지 2,200분 이상 들어오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연구하고 저도 일주일간 또 더 공부를 좀 더 해서 좀 더 좋은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